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준영 운영역입니다. 명절 연휴 관계로 인해서 2주 만에 찾아뵌 것 같습니다. 1월달 지나고 2월달 시장이 시작이 됐고요. 명절 이후에 시장의 변화가 좀 많았죠. 딥시크가 명절 때 출회가 좀 되면서 명절 다음 날 국내 시장에서 지수는 큰 변동이 없었지만은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급락이 나왔고, 또 이번 주 들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에 의해서 한때 종합주가 지수가 2440 아래까지 붕괴가 좀 되면서 위기를 맞았어요. 근데 오늘 지수가 어떻습니까? 2536포인트 내네요. 있어요. 다시 원상태로 왔어요. 이 변동성 구간을 잘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을 못하신 분들은 시장에 대해서 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신 분들은 신의 한 수, 특히 박준영 운영력 이 시간을 함께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다른 이 시간은 이제 신의 한 수 참여하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기술적 분석을 많이 얘기를 하지만 저는 항상 숫자를 가지고 기본적 분석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올해 제가 1월 2일부터 이 시간에 함께 하고 있는데 올해 제가 종합주가 1월 2일 날 방송을 하면서 시장을 전망해 드리면서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 2400포인트가 난공불락이다. 쉽게 깨지질 않는다. 또 대신 단기적으로 우리 시장은 위로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펀더멘탈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죠. 결국은 이번 종합주가지수 2월 3일 날이죠. 2437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면 2437까지 내려갔는데 그 국면 쪽에서 주식을 팔아서는 안 되죠. 저는 제가 올해 시장을 예측할 때 종합주가지수 2460포인트를 제가 저점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도 어이없이 2437까지 내려가니까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날은. 결국은 그때는 기다려야죠. 돈이 있으면 사야 되는 거고, 돈이 없고 주식에 물려 있으면 금방 올라옵니다. 또 반면에 주가가 올라갈 때는 여러분한테 제가 항상 좀 따라서 사서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근거 자체는 국내 시장의 어떤 펀더멘탈 흐름입니다, 이제요.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기술적 지표를 가지고 보다는 전체 시장을 판단하는 기본적인 펀더멘탈과 함께 특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펀더멘탈의 확신이 있으면 일시적으로 주가가 시장의 악재에 의해서 이탈한다 하더라도 주가가 빨리 올라와요. 우리 시장이 이제 그런 겁니다. 종합주가 지수가 2500포인트 아래에서는 주가가 싸니까 악재가 노출되더라도 금방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종합주가 지수 2500포인트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종합주가 주가 순자산 비율이 지금 0.85라고 하지 않습니까? 0.85면 금융위기 때 0.8 정도 아래를 잠깐 이탈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정도는 낮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2500포인트 아래에서 설사 악재가 노출돼서 주가가 급락이 나온다 한다면 돈이 있으신 분들은 매수할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고 돈이 없어서 물려 계신 분들은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면 바로 리바운드가 된다. 그렇죠? 그 중심에는 주식은 결국은 기본적 분석이니까 기본에 충실하게 내가 주식을 사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한 펀더멘탈을 알고 사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오늘 또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주제는 실적이에요. 결국 펀더멘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 실적 시즌이잖아요. 작년 4분기 실적이 발표가 좀 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적에 따라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는 구글 알파벳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근데 실적 보면 구글 알파벳 실적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우리나라 비교해 보면 매출액이 보니까 965억 달러,
컨센이 964억 달러인데 965억 달러, 1억 달러 못 미쳤더라고요. 근데 이제 왜 떨어졌느냐? 구글 알파벳의 성장 모멘텀이 크라우드 부분인데, 클라우드 부분이, 매출액 전망치가 121억 6천만 달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19억 달러 나왔더라고요. 2억 달러 차이니까 1%, 2%밖에 별로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주가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만큼 미국 시장은 실적에 민감하다는 거죠. 근데 국내 시장은 그렇게 민감하지는 않죠. 우리나라는 실적보다는 특히 요즘 시장 자체가 이슈 모멘텀에 따라서 움직임이 전개되다 보니까, 그렇지만은 결국은 실적 자체는 계속 쌓여가는 거기 때문에 펀더멘탈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실적은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일단 보시겠지만은 주가가 못 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 정말로 저도 제가 올해 들어서 미국장에 투자하지 말고 한국장에 투자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쪽인데, 국내 기업들 실적 정말 믿을 만한 게 못 되죠. 일단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작년 4분기 실적 좀 리뷰 좀 해드리고요. 그리고 주요 업종들 해드리고, 그 다음에 실적 호전 업종 조선하고, 그 다음에 실적 부진 업종 대표적으로 여러분 관심 갖고 있는 2차전지 점검해드리고, 그 다음에 시장의 중심에 반도체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주가 전망,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실적이 안 좋은 국면 쪽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오늘 같은 경우 신고가 나온 종목들 많습니다. 삼양식품, 그 다음에 더존 비지온은 지난 제가 1월 23일 이 앞전에 명절 전에 제가 방송할 때 연기금이 집중적으로 매수한 종목이라고 추천해 드렸는데, 오늘 신고가 나왔어요. 실적과 함께 52주 신고가 언급해 드렸던 종목인데, 결국은 실적 종목들, 이슈와 더불어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현재 시장에서 중심에 있다. 전반적 실적이 안 좋은 국면에서 좋은 종목들은 상당히 시장의 주목을 좀 받고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을 찾아야 되겠죠. 이 시간 함께 하시면 그런 종목을 언급하고, 또 2월달 시장이 이제 지난 이거 1월 23일날 얘기했던 것보다 시장의 흐름 자체는 변화가 없는데 질적인 변화가 많이 나요. 그에 따라 2월달 시장 전망을 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실적은 영원한 테마니까 실적 호전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실적 호전 종목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물론 시장에 따라서 시장이 불확실하고 안 좋으면 거짓말해요. 주가가 당장 펀드멘탈에 따라서 주가 가는 게 아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실적은 업종 환경이 좋으면 즉각적으로 반영이 좀 되죠. 예컨대 요즘 같아서는 시장의 중심 자체가 소프트웨어니까, 그 다음에 AI 반도체니까, AI 반도체라든가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이 실적 좋게 나오면 금방 반응합니다. 그렇지만 시장의 모멘텀이 안 좋은 종목들, 예컨대 건설이라든가 증권이라든가 뭐 그들 종목들, 화학주라든가 업황이 안 좋은 종목들, 철강이라든가 실적이 좋아도 주가 못 가요. 그거는 좀 장기적으로 거짓말하죠. 거짓말하죠. 그렇지만 펀드멘탈 자체는 계속 쌓여가니까, 기업의 가치가 쌓여가면 결국 나중에 모멘텀이 부각되는 주가가 빨리 가지요. 지금과 같은 시장 자체가 약간 여러 가지 변동성 국면 쪽에서는 믿을 거는 실적밖에 없어요. 실적이 좋은 종목 주가 샀는데 주가 떨어지면 기다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불확실성 해소가 좀 되면 더 빨리 올라오죠. 올라옵니다. 결국은 실적이 따라주지 않는 종목은 뭐예요? 펀드멘탈과 무관하게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은 무관하게 올라가는 종목은 결국은 저는 제로섬 게임이라고 해요. 주식 투자는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주식 투자는 기업의 가치가 증가되면 계속적으로 주가는 우상향하죠. 우상합니다. 주식 투자를 투기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로섬 게임이라고 얘기하죠. 예컨대 정치인 인맥과 관련 테마 종목들. 그 다음에 오늘 대왕고래 프로젝트 사업성이 없다고 사업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 종목들, 한국가스공사가 아마 시간에 하한가 들어갔을 겁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종목. 물론 한국가스공사는 펀드멘탈은 탄탄해요. 탄탄한데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모멘텀이 꺾이다 보니까 이게 다른 종목들, 한국가스공사의 펀드멘탈 탄탄하니까 장기 투자하게 되면 손실 안 보고 나올 수가 있겠지만, 달리 같이 움직였던 일부 중소형 테마 종목들은 결국은 주가가 헤어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실적에 좀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4분기 실적 자체가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연간 분기 단위 실적으로 따지면
4분기 실적 자체는 또 대체적으로 4분기는 작년도 좀 넘어가 버린 경우고 또 4분기 쪽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남게 중요하진 않는데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작년 4분기 실적이 좋은 종목이 결국은 작년 1년 동안 실적이 괜찮고요. 4분기 실적이 좋은 종목이 올해 당연히 1분기라든가 2분기 올해 실적도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작년도에 국내 경기상의 최악인 상태에서 좋아졌던 기업들은 올해는 더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4분기 실적 자체가 다른 분기에 비해서 중요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4분기를 통해 가지고 올해 실적 1분기라든가 하반기 시장을 전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중요한 포인트가 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그러면 작년 4분기 시장 좀 리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 기업들의 4분기 실적이 한참 발표 중에 있는데 많이 발표하지는 않았어요. 현재 발표한 종목 현재 저는 실적 발표 시즌 때마다 저는 항상 엑셀로 제가 작업을 합니다. 표를 좀 띄워놓은 거 보시면 올해 이제 국내 기업들 4분기 실적 발표 삼성전자부터 쫙 나와 있죠. 1월 8일 날 삼성전자 영업이익 가이던스가 7조 8천억이었는데 실제 발표는 6조 4,900억 나와가지고 시장에 영업이익 기준해가지고 17.4% 하회를 했다. 그 이후에 LG전자 무려 65.9%. 일반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쇼크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해가지고 10% 정도를 얘기를 하죠. 미국 같은 경우는 5%만 안 좋아도 어닝 쇼크라고 안 좋게 나와도 어닝 쇼크인데 우리나라는 하도 변동성이 커서 대체적으로 10%, 15% 정도 15% 정도라든가 10% 안 좋게 나오면 어닝 쇼크. 반면에 좋게 나오면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얘기합니다. 딱 보시면 쭉 나와 있죠. 예상치 하회를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중간에 보면 삼성 E&A가 건설회사가 예상치 상회를 했고 대한유화 예상치 상회를 했지만 적자 기업이니까 쭉 보시면 거의 어때요? 거의 지금 예상 실적 상회하는 종목들이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즉 현재까지 제가 어제까지입니다. 어제까지 작성을 제가 해본 바에 의하면 가이던스가 존재하는 코스피 기업 약 100종목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를 하회한 종목이 70개, 예상치를 상회한 종목이 30개.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10종목 중에서 7종목이 예상치를 하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영업이익 이제 금액으로 보시면 현재까지 발표된 기업들 100종목에 대한 영업이익 가이던스가 26조 6천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발표는 얼마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22조 3천억이니까 영업이익 기준에서도 거의 15%, 20% 정도 안 좋게 나왔죠. 근데 여러분 미국 기업들 시작 어떻습니까? 미국 기업들이 지금 거의 한참 거의 다 발표, 빅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시작 발표 다 했죠. 아직 지금 관심을 끄는 게 안 한 게 아마존이 이번 주 시작 발표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엔비디아는 2월 한 25일인가요? 발표를 합니다. 그 주요 기업들 시작 다 발표가 끝났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은 변동성이 이제 제한적입니다. 어제 이제 알파벳 실적 발표를 했고 주요 기업들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들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근데 미국의 기업들 현재까지 발표된 기업들 실적 어떻습니까? 10종목 중에서 S&P 500 기준에서 8종목이 실적이 예상 실적을 상회한다든가 서프라이즈예요. 근데 우리나라 반대라는 거죠. 10종목 중에서 7종목 어닝 쇼크, 3종목만 예상치 부합 내지는 예상치 상회. 차이가 나죠? 이게 우리 시장에 못 간 이유입니다. 업종으로 보게 되게 되면 지금 이제 거의 발표되는 기업들이 IT, 자동차, 조선, 증권, 건설기계가 업종 대부분 종들이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고 업종 실적이 양호하다, 그나마 괜찮다. 업종으로 따지면 조선업종, 그 다음에 제약업종. 반면에 실적이 안 좋은 쪽 IT는 SK 하이닉스 외에는 다 실제 어닝 쇼크죠. 그 다음에 증권주도 안 좋고요. 그 다음에 건설기계, 두산 바켓을 제외하고는 다 어닝 쇼크. 2차 전지는 거의 다 어닝 쇼크죠. 거의 다 적자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적이 안 좋고요. 업종 내에서 제한적이나마 실적 차별하다. 업종 내에서도 전반적으로 안 좋지만, 근데 건설업종 중에서는 다 안 좋지만은 삼성 E&A가 양호하다든가,
뭐 그런 또 부분이라고 좀 보셔야 좀 되겠죠. 조선주도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이따 보시게 되겠지만. 차별화가 진행됩니다. 제약업종 같은 경우 삼성 바이오로스라든가 오늘 발표한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어닝 서프라이즈지만은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또 어닝 쇼크죠. 그런 차이가 현재까지 발표된 기업들의 실적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업종 대표적인 종목들 좀 짧게 좀 제가 좀 뭐 주요 종목들 를 표를 좀 만들어 봤는데, 앞서 이제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간의 차별하죠. 삼성전자는 어닝 쇼크, SK 하이닉스는 예상치 부합. 다른 IT, LG전자, 삼성전기, 여기 없는 LG이노텍, LG 디스플레이 다 어닝 쇼크죠. 그 다음에 증권주, 삼성증권, 키움증권, 증권주는 영업이익보다는 금융주 다른 은행주도 마찬가지고 단기 순이익으로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제조회사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으로 실적을 좀 평가를 하지만은 그 다음에 여기는 없지만은 은행주 오늘 뭐 KB금융이 주가 급락이 나왔는데 은행주도 다 이번 3분기만큼은 아마 어닝 쇼크 아마 성과급도 많이 들어간 부분도 있을 거고요. 최근에 이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아마 충당금 설정을 은행주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학주, LG화학은 뭐 2차전지로 봐야 되는데, 하학주, 현재 롯데케미칼이 실적 발표를 안 했고, 오늘 하나솔루션이 태양광 실적 발표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해서요. 그 다음에 철강주 포스코 홀딩스가 영업이익 가이던스가 5,765억인데 954억 나왔잖아요. 해서요. 83.5%니까 완전 어닝 쇼크죠. 해서요. 현대제철만 양호하게 나왔다. 그 다음에 어제 발표된 세아제강은 일회성 이익이 반영이 좀 돼서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는 현대차, 기아차, 부진, 그 다음 현대모비스가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죠. 현대모비스는 상당히 의미 있는 서프라이즈죠. 영업이익 가이던스가 7,971억인데 9,861억 나왔고, 여기는 없지만 단기 순이익도 크게 증가를 했고요. 예상치 대비 23.7% 올랐으니까 어닝 서프라이즈. 다만 이런 것들 주가 못 가는 이유 자체가 업종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특히 자동차가 지금 입장에서 실적 발표된 시점에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가장 피해주니까 이제 이런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이 좋은 종목, 이따 한번 말씀 좀 드리겠지만, 이제 실적 호전 종목 선정을 할 때 있어서 현재 실적도 중요하고 한국 실적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업황의 모멘텀 자체가 중요하죠.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다만 앞서 이제 이 실적 자체는 결국은 현대모비스가 당장 실적 좋은 것 자체가 주가의 모멘텀이 안 좋아 주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지만은, 이 회사가 계속 이익이 쌓여가는 거잖아요. 가치는 증가되는 겁니다. 당장 반영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나중에 사더라도 뭘 사야 되겠어요? 현대차보다는 현대모비스를 사야 되겠죠, 이제요. 그 다음에 건설 쪽, 현대건설이 이번에 빅베스를 내가지고 영업이 컨센이 608억인데 1조 7천억 적자가 났어요. 저는 뭐 현대건설은 이제 빅베스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더 달리 생각입니다. 현대건설은 더 지켜봐야 된다. 제가 현대건설이, 제가 이거 옛날부터 현대건설, 제가 건설주 얘기할 때 건설주는 사셔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건설주는 회계를 믿어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조작이 심합니다. 네. 특히 건설주를 볼 때 부실이 어디서 나오나. 이번에 현대건설이 부실을 턴 것 자체가 매출 채권에서 들었거든요. 건설회사의 매출 채권은 공사를 해놓고 돈을 못 받는 경우거든요. 돈을 받는다고 해놨다가 공사 미수금 성격, 분양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돈을 못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부실을 처리를 해버렸는데, 그래서 건설주는 저는 이제 기본적 분석가니까 건설주 사서는 지금도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는 게, 주가는 지금 뭐 빅베스 해서 위에 주가는 가고 있는 쪽인데, 여기 보시게 되게 되면 현대건설의 매출 채권이 이게 이제 부실 요인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현대건설의 매출 채권이 2021년도에 6조 5천억이잖아요. 현재 작년도 9월 이제 결산 보고서가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작년 3분기 말 기준에서 매출 채권 12조 원이에요. 2021년도 대비해서 매출 채권이 거의 100% 늘어났어요. 물론 이제 매출액이 늘어나면 그만큼 매출 채권은 늘어납니다. 근데 다른 건설사에 비해서, 예컨대 GS건설이라든가 다른 건설사들은 그 같은 기간에 매출 채권이 안 늘었어요. 늘은 회사가
대우건설하고 현대건설입니다. 대우건설도 거의 100% 늘었어요. 2조 원짜리가 5조 원이니까. 근데 5조 원짜리 중에서 이제 부실을 대우건설도 아마 털 거예요. 근데 이번에 현대건설이 부실을 얼마 털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나중에 이제 사업보고서 아직 제출 안 됐으니까 작년 연말 사업보고서 매출채권이 개인적으로 아마 8조 원 정도까지 줄어들면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부실 해소가 됐다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적자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채권 10조 원 정도 남아 있으면 또 추가적으로 부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건설주는 제가 항상 이 시간을 통해 배워야 산다라고 얘기할 때 건설주에는 중요한 것 자체가 매출채권이다. 그리고 건설주는 지금도 올해도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 그것도 보셔야 됩니다.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수주산업 같은 경우는 수주 목표와 올해 매출 목표를 회사에서 제시를 해요. 제시를 합니다. 매출 목표 회사에서 이제 사업 계획이잖아요. 근데 건설사들 보시게 되게 되면요. 현대건설 작년 매출액이 33조 원이거든요. 올해 매출 목표가 30조 원이에요. 그 다음에 대우건설이 작년도 매출액이 10조 원인데, 올해 매출 목표가 8조 원이에요. 낮게 잡았다는 겁니다. 안 좋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올해도 건설은 안 좋아요. 이제 그런 것도 여러분, 최근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올해 사업 전망을 회사별로 매출액이 얼마, 이익 얼마 낼 거다.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아마 회사에서 전망한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목표인데. 회사에서 목표한 거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전망치보다는 회사에서 자기들 사업 작년 연말에 올해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수주 얼마 하고 작년도 매출액이 얼마인데 올해는 얼마 하겠다. 근데 다 대부분 다 낮춰 잡았어요. 올해도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 어떤 부분들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건설주는 실적을 믿는 것보다는 이런 재무제품, 매출채권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셔야 좀 된다.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건설기계는 두산 밖에 외에는 다 원익 쇼크인데 지금 건설기계가 상당히 강한 이유가 우크라이나 종전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죠. 그래서 제가 종전되게 되면 전후 복구 관련해서 약간 수요가 있겠지만은 실적 자체가 안 좋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건설기계는 종전되는 시점에서 그때가 휘날레가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너무 안 좋아요. 두산 밖에서 제가 현대건설기계라든가 현대인프라코어라든가 종목들을 보시게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조선주는 다 양호, 2차전지, LG에너지, 포스코, 피챔 이따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음식료 쪽에 대상이 오늘 음식료 쪽에 오늘 뭐 음식료 쪽에 이거 삼양식품 좀 볼까요? 삼양식품이 보세요. 이게 별로 서프라이즈는 아니잖아요. 컨센이 849억인데 실제로는 이제 873억 남았으니까 예상치 대비해서 2.8%밖에 상회를 안 했어요. 근데 오늘 삼양식품이 신고가 나왔지 않습니까? 해서요. 삼양식품이 신고가 나왔어요. 특이한 경우죠.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내수 월정이 오늘 움직임 자체가 지금 이제 관세 정책에 무관하다. 관세했던 그런 수혜주 쪽으로 움직임이 생겨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삼양식품 차트 보시면 오늘 15% 뜨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 이제 성장주 쪽에 이제 음식료 쪽에 이제 성장 쪽으로 부각이 좀 돼가지고 그 다음에 뭐 대상도 괜찮고요. 대상도 괜찮고 그 다음에 전력기기 쪽에 전력기기가 대체적으로 실적들은 다 안 좋게 나왔거든요. 안 좋게 나왔는데 효성중공업도 그렇게 예상치 대비해서 6.5%밖에 상회를 안 했잖아요. 네, 말했죠. 그렇죠? 6.5%밖에 상회를 안 했는데 다른 전력기기 종목 중에서 효성중공업은 지금 거의 신고가에 오늘 냈어요. 결국 무슨 말이냐?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업종 내에서 계속 간다는 겁니다. 주가에서요. 효성중공업 볼까요? 했어요. 그렇죠? 오늘 신고가 나왔습니다. 54만 9천 원. 최근에 이제 딥시크 충격 이후에 전력기기 관련 종목도 미국 시장에서 원전 관련 종목들이 많이 떨어지면서 우리나라도 지금 대책 회복을 못했는데 실적이 좋은 효성중공업은 신고가를 기록을 했다. 실적이 중요하다. 그렇죠?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이제 주요 종목 시장의 관심이 요즘 이제 실적이 좋은 종목 중에서 조선주 쪽에 관심이지 않습니까? 조선주에 대한 그 실적과 함께
간단히 제 의견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실적 플러스 그 다음에 올해 조선주에 대한 제가 PER만 추정 기준으로 작년도 실적 기준에서 계산을 해놨어요. 계산해갖고 실적이 좋은 종목은 현대 중공업, HD, 현대 조선해양, 한국오션, 삼성중공업까지. 그 다음에 실적이 안 좋은 예상치 하향 쪽이 현대미포, 오늘 주가 많이 떨어졌죠. 마린솔루션, 그 다음에 현대 마린 엔진, 하나 엔진은 예상 실적을 하였으니까 조선업종 내에서도 배 만드는 회사들만 좋아졌고 엔진이라든가 다른 여타 회사들은 예상 실적을 하회를 했다. 자, PER 단위로, 물론 주가 저평가, 고평가 자체가 PER 단위로 뭐 평가는 할 수 없어요. PBR도 봐야 되는데, 제가, PBR은 제가 계산을 안 했습니다. PER이 지금, 현대중공업이 43입니다. 이건 작년 실적이니까 이제 올해 실적도 봐야 되겠죠. 올해 실적으로 따지면, 현대중공업이 올해 PER이 아마 22배 정도까지 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조선해양은 10배. 그 다음에 하나오션은 작년도에 이제 일회성 이익을 빼야 되니까 계산 PER 388배인데 지금 하나오션이 잘 나가죠. 내년도 실적 기준에서는 PER이 41배, 41배. 삼성중공업이 올해 211배인데 내년도 실적 기준에서 아마 25배 정도 될 겁니다. 25배. 현대미포 거의 30배 정도 될 거고요. 현대마린도 넘어요. 그 다음 PBR로 따지면 과거에 이제 조선주들이 다 가치주의 성격의 PBR이 1배 미만이었는데 지금 2배, 3배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현대 조선주는 실적으로 평가를 받지 않는다. 실적이 아니라 지금 모멘텀으로 가는 거죠. 트럼프 정부에 수혜주고, 또 최근에 이제, 현대중 하나오션이 간 것 자체는 한국형 구축함 사업인가요? 8조 원 규모. 현대중공업과 지금 하나오션이 지금 경쟁하고 있죠. 그 모멘텀이 바닥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MRO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얼마만큼 저도 성과가 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게 이제 얼마 날지 모르면 주가가 이제 계속 이제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경기 관련 종목들이 PER이 20배, 30배다. 우리가 상상하기가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조선주는 이제는 가지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다. 현재 하나오션만 주가 가고 있지 다른 종목들은 다 지금 개인 투자가들이 주식을 많이 사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현대미포 같은 경우 주가가 급락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급적으로 지금 조선주는 대체적으로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사고 있고요. 저는 조선주는 지금 저는 따라 사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현대미포 보고 계시죠? 오늘 주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거 분명히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샀을 거예요. 개인 투자가들이 오늘 48만 주 샀어요. 외국 투자가들이 20만 주 팔았고, 기관 투자가들이 27만 주 팔았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선주는 성장 산업은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왜냐하면 조선주는 수주를 받고 싶어도 독구가 지금 시설이 옛날에 조선업황이 안 좋을 때 다 폐쇄해버려가지고 지금은 이제 독구는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선별적으로 이제 수주를 받죠. 그래서 수주 단가는 세요. 그래서 실적은 안정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출액은 크게 늘어나지가 않아요. 다만 앞서 얘기했다시피 미국과의 MR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방산이라든가 그런 또 부분들이 하나오션이라든가 현대중공업에 해당이 되니까 얼마만큼 성장성이 전개될지 그걸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펀드멘탈 측면을 고려해 본다 한다면 조선주를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거의 추경 배선을 해서 최소한 따라가지 마시고 보유자의 영역인 것 같고 사더라도 조정권에서 사시고 어느 정도 손실이 나게 되면 리스크 관리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전히 뭐 조선업종은 실적은 문제는 없는데 너무 선 반영돼가 주가가 좀 오버슈팅이 좀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의견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실적이 괜찮은 업종 중에서 이제 조선업종을 꼽아봤고, 그 다음에 실적이 안 좋은 쪽에 2차전지입니다. 2차전지 보시면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2차전지는 다 적자예요. 문제는. 그렇죠? 예상 실적 컨센 대비해서 LG에너지에서 시장의 예상치가 1910억이었는데 2100억 나왔고 삼성 SDI도 그렇고 삼성 SDI는 잘못 적은 것 같네요. LG화학도 적자 확대.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이 유일하게 적자 129억 난다고 그랬었는데 60일 흑제 150 이것도 예상치 하회네요. 영업 156억이니까 적자가 많지는 않죠. 연간으로 일단 400억 정도 적자 났고
2차 전지는 대부분 종목들이 흑자나는 종목들은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근데 문제는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저기 매출액 자체도 거의 뭐 반토막이 났다는 거죠. 에코인데, 에코프로 BM을 예를 든다 한다면, 저는 이게 심각하다고 봐요. 아직도 2차 전지를 좋게 보시는 분 계시는데, 2차 전지를 제가 분석을 했다가 지금 안 하고 있죠. 제가, 아마 빠르면 다음 주 내지는 집중적으로 제가, 포스코 PCM이나 에코프로 BM이라든가 관련된 종목들 실적과 함께 제가 나름대로 2030년도까지 추정한 실적이 있거든요. 2030년도까지 성장을 할 건데 얼마만큼 성장을 해서 그때 갔던 주가, 적정 주가가 얼마인지, 적정 주가가 얼마인지 제가 2030년도까지 다 계산했어요. 2차 전지 산업 성장을. 왜냐하면 지금 2026년도, 2027년도까지 그 실적 가지고도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은 형성이 좀 됐고 좋아질 건데 2030년도까지 얼마만큼 좋아질 거냐. 지금 2030년도까지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답이 2026년도, 2027년도도 답이 안 나오거든요. 이게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이거 보시면 작년 매출액 2조 7천억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2조 7천억 나왔어요. 2조 7천억 나왔고요. 2023년도 6조 9천억이었잖아요. 그래서 매출액이 성장을 하게 되면 물론 작년도 안 좋다 한다. 그래서 저는 전체 시장 자체 작년도에 미국 시장 같은 걸 중시를 본다면 역성장은 아니거든요. 유럽 시장은 역성장이지만은. 근데 이제 보시면 작년도에 매출액이 2조 7천억인데 그 다음에 좋을 때 2023년도에 그 매출액이 6조 9천억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2023년도에 해당되는 6조 9천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2026년도도 안 나옵니다. 2026년도 지금 5조 7천억이잖아요, 보이는 게. 이런 어떤 부분이다. 그래서 저는 2차 전지는 여전히 트레이딩이다. 주가는 바닥은 형성될지 모르겠지만 위로 올라가는 데는 제한적이다. 그런 의견이에요. 그래서요. 저는 뭐 실적 보고, 근데 문제는 2차 전지, 그럼 2차 전지는 이걸 보시게 되게 되면, 배터리 회사들 보시게 되게 되면, 저는 제가 왜 아냐면, 제가 일주일 단위로 이걸 제가 옮겨 적어요, 제가. 산업 분석을 하면서. 그러면 실적의 변화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알거든요. 일주일 단위로 실적 변화가, 추정 실적이 어떻게 변하는지. 추정 실적이 뭐 하루 단위로 바뀌어요. 일주일 단위로는 거의 5%, 10%씩 바뀝니다. 계속 하향된다는 거죠, 하향. 그러면 2차 전지의 바닥은 언제냐? 실적 하향 전망이 끝나야 돼요. 근데 계속 하향입니다. 작년 10월달 기준에서 거의 반토막이에요. 예컨대 작년 10월달 기준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올해 예컨대 영업이익 1조 원 난다 했던 이익이 추정치가 지금 5천억으로 떨어져 있어요. 지금도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불과 어제와 오늘 사이에 확인해 봤더니 떨어지더라고요. 했어요. 떨어지더라고.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2025년도 실적 기준에서 PER 단위로 135배입니다. 저는 사더라도 그래도 LG 에너지 솔루션을 사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PER 단위로 135배예요. 135배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2026년도 46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PBR이 낮은 것도 아니고 ROE 지표는 8.1이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최소한 지금 2026년도까지 주가가 고평가죠. 지금으로 본다 한다면 고평가죠 있어요. 문제는 계속 실적 전망이 하향 조정이다. 하향되고 계속 떨어지고 있다. 시장의 하향 조정이 마무리된 시점이 언제가 되겠느냐. 올해 하반기 정도 가야지 이제 전망이 풀린다는 전망이니까. 그래서 그때까지는 주가는 저는 의미 있는 상승은 없다. 트레이딩이다. 저는 2차 전지, 제가 방송에서 작년도 제가 욕 많이 먹었습니다. 작년 제가 7월달, 8월달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해서 욕 많이 먹었는데, 지금도 2차 전지 골수 팬들이 많아서 유튜브를 통해서 욕하면 뭐 기관 끈아풀이니, 뭐 중국의 주의자들은 이제 욕먹는데, 저는 주식에 대한 편견은 없습니다. 저는 펀더멘탈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걸 가지고 주가,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죠.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소재 관련 종목들 다른 근거를 가지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숫자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 트레이딩 매매 빠질 때 사고 올라갈 때 팔고 소재 관련 종목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뭐 그런 의견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하고 제가 그 SK 하이닉스 좀 볼게요. 시장의 방향이고 삼성전자가 결국 시장의 방향이라고 했잖아요. 삼성전자는 뭐 실적은 알다시피 뭐 거의 오닝 쇼크 나온 거죠. 그 영업이익이 17.4% 감소했으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자체가 영업이익률이 8.7%예요. 8.7%고, 중요한 것 자체가 이제 작년 실적은 지났지만은 올해 1분기 내지는 상반기, 길게는 올해 연간 실적이겠잖아요. 실적일 건데, 일단 여기 보시겠지만은 지금 작년 4분기 때도 오닝 쇼크 6조 5천억의 영업이익이 머물렀는데, 지금 이번 1분기는 5조 4천억 떨어집니다. 근데 불과 이게 3일 전에 컨센이 얼마였냐면요. 6조 5천억이었어요. 근데 지금 딱 3일 만에 컨센이 5조 4천억 떨어졌어요. 5조 컨센이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보고서를 냅니다. 그게 이제 컨센이 되는 거죠. 평균치가. 최근에 실적 하향이 가장 가파른 게 삼성전자예요. SK 하이닉스는 얼마 떨어졌냐? SK 하이닉스도 약간 하향 조정입니다. 근데 어제와 오늘 사이에 얼마 차이가 났냐? 삼성전자는 3천억 차이가 났고요. 제가 어제 이 자료를 작성해서 제가 오늘 다시 확인해 봤거든요. 얼마 떨어지는데. SK 하이닉스는 300억 떨어졌더라고요.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입니다. 반도체빵 자체가 1분기 때 비수기니까. 작년 4분기 안 좋았고요.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분의 영업이 2조 9천억입니다. 원래 5조 원 정도 이익이 났는데 메모리 쪽에서 비메모리 쪽에서 2조 4천억 적자가 났어요. 그래서 2조 9천억이 났습니다. 삼성전자 방에 뭐예요? 비메모리 쪽에서 흑자 전하지 않는 한 어렵다는 겁니다.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비메모리 쪽에서 계속 적자가 누적되잖아요. 대만의 TSMC는 지금 꿈의 기술인 뭐 2나노에 지금 투자를 한다는데 삼성전자는 3나노에서도 지금 수율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죠. 반도체빵 1분기 때 안 좋으니까 그래서 아마 상반기까지 실적 부진이고요. 삼성전자 목표 주가가 증권사가 얼마 됐냐면 68,000원이 가장 낮고요. 가장 높은 데가 8만 원입니다. 평균적으로 증권사 목표 주가는 72,000원입니다. 저는 제가 삼성전자 얘기를 할 때 52,000원대 매수, 52,000원 아래권에 매수. 현재로 봐서는 58,000원 고점. 종합주가지수 함께 간다. 종합주가지수가 10% 올라가면 삼성전자 10% 올라가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종합주가지수 함께 갑니다. 오버슈팅이 안 나옵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삼성전자가 주가가 못 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HBM도 부분이 있지만 중요한 것 자체가 중국 반도체 때문입니다. CXMT가 작년 8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디램 반도체 생산하고 있고, 기술 차이가 우리나라 거의 2022년도까지만 한다더라도 반도체 쪽에 5년, 10년 정도 차이 난다고 했었는데, 거의 지금 최근 들어서 CXMT가 DDR5도 지금 양산에 들어간다는지 않습니까? DDR5가 최신형 HBM 반도체를 만드는데, 그렇게 된다 한다면 2년 내지는 3년 차 정도 기술력이 앞당겨졌다고 하는데, SK 하이닉스는 피해가 없어요. SK 하이닉스는 HBM 반도체 쪽에서 확실한 유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익을 내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HBM 반도체 쪽에서 엔비디아 컨택을 못 받으면서 지금 이제 중국 업체와 경쟁을 해야 됩니다.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지금 HBM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데 HBM2E를 생산하고 있잖아요. 3세대 정도. 이번에 그 딥시크를 만드는 반도체가 중국의 업체가 HBM2E. 그 2E도 중국에서 만들어요. CXMT가 최근에 만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거기를 팔고 있는데, SK 하이닉스는 영향이 없는 것 자체가 HBM3E 이제 8단에서 이제 12단, 16단까지 넘어가는데, 삼성전자는 이제 8단 작년도 12월 달부터 공급하기 시작했다고 그러거든요. 올해 이제 뭐 12단 상반기 때 컨택돼가지고 하반기 때 공급할 거라는 전망인데,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지금 최소한 6개월 정도 지금 HBM 시장에서 늦어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삼성전자는 디램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 중국 업체 공급 물량과 함께, 그 다음에 HBM, 저가형 HBM 쪽에서 중국 업체가 지금 나서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의 주가의 최근에 부진 요인입니다. 그러면 SK 하이닉스는 어떠냐? SK 하이닉스는 앞서 실적 전망치 하향 조정이 별로 없고요. 작년 4분기 실적도 예상치에 부합을 했고,
HBM 반도체 관련 매출 비중이 40%가 넘었어요. 40%가 넘다 보니까 이익률이 디램 쪽에서 41%입니다. 삼성전자가 디램 쪽에 디램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메모리 쪽에서는 디램과 랜드가 있잖아요. 근데 SK 하이닉스는 이쪽에 디램 쪽에서 수율이 디램 쪽에 HBM 반도체 때문에 이익률이 보니까 51.5%였더라고요. 이익률이 이게 영업이익률이 지금 엄청 중요하다고 그렇습니다. 영업이익률이 경쟁력이에요. 디램 쪽에서 그다음 랜드 쪽에서 영업이익률이 작년 4분기 때 11.1%였더라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메모리 쪽에서 40.9% 이익률이 났어요. 그럼 삼성전자는 어떠냐? 삼성전자는 HBM 쪽에서 HBM이 있지만 아주 저가다 보니까 HBM 쪽에서 영업이익률이 삼성전자는 31%예요. SK 하이닉스가 51%인데 그다음에 랜드 쪽도 SK 하이닉스가 떨어지더라고요. 랜드 쪽에 대한 이익률이 9%예요. 합쳐서 SK 하이닉스가 41%대인데 삼성전자는 22%입니다. 기술력의 차이죠. 삼성전자가 완전 밀렸습니다. 이게 올해까지 전개가 됩니다. SK 하이닉스의 중공산 목표 주가는 24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 평균은 27만 원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삼성전자 요약을 해놨잖아요. 삼성전자를 살 거냐, 삼성전자를 살 거냐, SK 하이닉스를 살 거냐. 그건 일단 엔비디아를 봐야 되겠죠. 반도체방 자체는 엔비디아가 최근에 이제 딥시크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약간 충격을 받았는데 엔비디아 주가는 안 떨어집니다. 왜? 엔비디아가 지금 PER 단위로요. 엔비디아는 지금 우리나라보다 회계연도가 아마 9월 결산인가 되기 때문에 빨라요. 2025년도 실적이 2024년도고요. 그 다음에 2026년도가 2025년도 우리나라 2025년도와 비교하시면 돼요. 자, 2025년도 진짜 올해 실적에서 PER 단위로 엔비디아가 27.8배입니다. 미국의 빅테크 회사들의 평균 PER이 35배, 40배예요. 엔비디아가 27.8배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2026년도에 PER이 23.1에 앞서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2026년도 기준 PER이 추정 시작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46배라고 그랬잖아요. 46배. 엔비디아가 23배예요.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여러분 현재로 봐서는 엔비디아가 성장률이 훨씬 높잖아요. 그렇죠? 이 차이예요.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 안 떨어집니다. 최근에 딥시크의 영향 있지만은 최근에 지금 미국의 빅테크 회사들이 어제 같은 경우도 구글 알파벳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700억 달러 투자하기로 그랬잖아요. 데이터 센터 쪽에. 7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100조 원입니다. 그 전에 메타 플랫폼도 6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80조 원 투자한다고 그랬거든요. 투자를 더 늘립니다. 구글 알파벳 같은 경우 2023년도에 300억 달러였거든요. 300억 달러. 근데 지금 700억 달러니까 2배 늘린다는 거잖아요. 2년 사이에. 그래서 엔비디아가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SK 하이닉스 주가 안 떨어진다는 거죠. SK 하이닉스의 HBM 반도체 수요는 계속적으로 전개가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HBM 쪽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를 사냐, SK 하이닉스를 사냐. 제가 이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저는 여전히 SK 하이닉스가 더 우위다. 작년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삼성전자 작년 10월 달에, 8월 달에 주가 급락할 때 62,000원대, SK 하이닉스 16만 원대.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삼성전자 10% 올라갈 때 SK 하이닉스 30% 간다. 그렇게 됐죠. 삼성전자는 10% 더 떨어졌고요. SK 하이닉스는 당시 16만 원대에서 지금 약 20% 올라와 있고 30% 차이 났죠. 그럼 앞으로도 그렇게 차이 나냐? 삼성전자 10% 올라갈 때 SK 하이닉스가 30% 올라가냐? 지금은 이제 차이가 났기 때문에 지금은 삼성전자가 5% 할 때 SK 하이닉스가 10% 올라간다고 봐요. 현재 밸류로 따지면. 지금 이익률 차이죠. 자기 자본 이익률이 삼성전자가 30%잖아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강조했지만 자기 자본 이익률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ROE가. 삼성전자는 7%밖에 안 되는데 SK 하이닉스는 30.6입니다.
HBM 시장도 AI 반도체도 쉽게 꺾이지 않는다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투자가 유리하다. 삼성전자가 실적이 가파르게 하향 조정되고 있고, D램 영업일 차이가 SK 하이닉스가 50%가 아니라 40%입니다. 40% 전후. 40% 전후. 배 차이가 나죠, 이익률에. 당분간 삼성전자가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자, 빨리 진행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실적 호전 종목 선택의 기준. 실적 호전 종목을 제가 몇 종목 골라드리고 싶은데, 일단 실적은 중요한 것 자체 실적 시즌 가이던스와 비교를 해야 되겠죠. 가이던스 대비해가지고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 평가를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실적, 주가가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실적 중요한 것 자체는 항상이지만 현재 실적보다 향후 방향성이 중요하다. 현재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향후에 좋아지면 주가가 가는 거고. 그리고 실적은 중요한 자체가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동시에 상승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거 안 보죠. 미국은 뭘 봅니까? 미국은 매출액 보고요. 영업이익 안 봅니다. 주당 EPS를 보잖아요. 그렇죠? 매출액이 좋고 주당 EPS가 안 좋고 주가 떨어지고 주당 EPS는 예상치를 상회한다 하더라도 매출액이 안 좋으면 주가 떨어집니다. 어제 구글 알파벳이 그런 경우거든요. 주당 EPS는 예상치를 상회를 했는데 매출액은 약간 하이를 했어도 주가가 7% 떨어져 버려요.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지 반영되지 않는데 정상인 자체는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동시에 올라가는 종목이 정말로 진정한 실적 호전 종목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상대적으로 업종 내에서 비교를 해야 되는 거고 절대적으로 비교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일회성 이익도 감안해야 된다. 어제 대표적으로 뭐 세아제강 같은 경우가 일회성 이익이 엄청나게 반영돼서 주가 서프라이나 주가 못 가잖아요. 일회성 이익 때문에. 좀 반면에 그 일회성 뭐 비용이 자주 나오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회성 비용이 나오는 자체는 결국은 주주의 몫이 순이익이거든요. 영업이익 아무리 많이 나와야 일회성 비용으로 인해 가지고 예컨대 삼성중공업처럼 적자가 나면 주가 못 갑니다. 기업의 가치가 증가 없거든요. 영업이익 아무리 증가해봐야 단기 순손실이라 단기 순이익이 주주의 몫이잖아요. 주주의 몫에 해당되는 게 적자가 나면 주가 못 갑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 같은 주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고려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업종의 실적 호전 종목은 제가 보니까 뭐 대충 뭐 음식료 쪽의 대상, 제약 쪽에 삼성 바이오로스, 오늘 SK 파이프라인 좋게 나왔고, 건설기계 쪽에 두산 박해, 자동차 현대모비스, 그 다음에 태양광 쪽에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오늘 이제 하나솔루션 좋게 나왔고, 그 다음에 상사 쪽에 현대코퍼레이션, IT 소부장 쪽에 K시테, 오늘 급등 나왔죠. 그 다음에 이녹스 첨단 소재, 이녹스 첨단 소재도 어제 실적 좋게 나왔는데 어제 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오늘 주가 급등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LX 일렉트릭, 이 종목인데, 제가 한 4종목 정도를 골랐는데요. 짧게 좀 얘기해야겠네요. 대상입니다. 대상. 음식료 쪽에 예사가 실적이 최대 실적 나왔고요. 예사가 이제 재료도 있어요. 예사가 이제 라이센스 부분 때문에 실적이 좋아졌는데, 최근에 이제 그 관세가 이슈니까, 지난 그 1월 17일 날, 유럽의 중국 업체들에 대한 중국이 유럽에 60% 이상 수출하는데, 라이센스 부분에 대해서 한 58%에서 8% 정도 반품비 관세를 먹였어요. 그럼 대상의 수혜를 받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최근에 작년에 라이신 경쟁회사인 CJ 제이제당이 라이신 사업권을 매각한다고 했잖아요. 라이신 사업권이 전분당이거든요. 음료 쪽 PR이 이 정도면 주가가 엄청 싼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조금 올라왔는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제가 포인트는 제가 글러서 언급을 해놨으니까. 그 다음에 현대 에너지 솔루션 샀어요. 제가 지난 1월 말 때 제가 2월 달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자체가 신재생에너지라고 했잖아요. 신재생에너지 쪽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되는 간에 이제, 현재 탄핵 결과가 나오면 이제 대선 국면 진입할 건데 정책 수혜적으로 부각될 수가 있는 거니까, 하나 솔루션도 오늘 실적 조각 급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어요. 시장 예상치가 39억인데 64억 나왔고요. 64억 나왔습니다. 그래서요. 64억 나왔고, 태양광 업체 자체가 작년에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에서 흑자잖아 했으니까. 그리고 앞서 얘기했다시피 트럼프 정책, 중국의 태양광 관세를 물리게 되면 상대적 수혜를 좀 받을 거고요. 국내 신정부 정책에 기대를 가질 수가 있는 회사다. 그 다음에 현대오토웨버. 현대오토웨버는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회사죠. 또 AI 관련 여러 가지 사업 영역에 확장할 수 있는 회사니까. 그 다음에 도전 비전입니다. 도전 비전인데 앞서 제가
지난 1월 23일 날 기간 연기금이 매수한 종목을 주목을 하자고 할 때 도전 비지원이 포함됐다고 그랬잖아요. 예, 포함이 됐는데, 지금도 오늘 어제 이 종목이 이제 실적이 좋게 발표가 좀 되면서 오늘 주가가 급등이 나오는데 나왔으면 사야 될 것 같은데 보시면 이거요. 연기금이 지금도 삽니다. 연기금 매수한 종목을 제가 언급했잖아요. 지금 보시면 하루도 빠짐없이 삽니다. 근데 더 갈 수 있는 밖에 없는 게 오늘 같은 주가 급등할 때는 원래 연기금이 주식을 많이 샀으니까 5만 원대보다 많이 샀으니까 차익 실현을 하거든요. 대체적으로. 근데 오늘 또 연기금이 5만 주 샀고요. 외국인 투자가들이 30만 주 샀어요. 왜? 이 종목이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AI 확산에 어떻게 확산에 가장 수혜주입니다.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서. 그렇죠? 주가가 많이 올라왔지만은 예사 실제로 AI 쪽에 매출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주가가 아마 제가 1월 23일 방송 하고 난 다음에 33% 올랐더라고요. 영업일수 6일밖에 안 되는데 올라왔는데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서 따라가지 마시고 조정이 나온다 한다면 이 종목 무조건 신고가는 무조건 갈 것 같습니다. 연기금 사고 있는 종목이고 그래서 오늘 주가가 올라왔지만은 충분히 실적 호전 종목이 많지가 않으니까 특히 이제 실적 호전 종목 중에 중소형 종목들 같은 경우는 가이던스가 별로 존재하지 않는 기업들이 쭉 좋게 나오면 꾸준히 이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유형의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다 오늘도 장 끝나고 전자공실 보게 되면 실적이 발표되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부지런한 사람이 돈을 법니다. 자, 그렇게 좀 보시고. 자, 시장에 대해서 좀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시장 전망은 똑같아요. 제가 1월 23일 날 얘기했던 내용과 1월 상승에 따른 2월 달은 순고리기라고 했습니다. 방향성 등당 1월 달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올 초 약세, 올 후반, 한 2월 20일 이후부터 상승하지 않겠는가. 그때 가게 되면 일단 정치적 불확성 자체가 완화될 수가 있고 또 이제 3월 달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중국 양해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그런 것들 긍정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고 봐요. 그 전에 이제 트럼프와 관련된 관세 관련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불확성 해소가 좀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단기 매매입니다. 주가가 올라갈 때도 알아서 하시면 안 되고 그제처럼 주가가 트럼프 관세 정책이라 낙지가 노출돼서 주식은 사야 되고 올라갈 때 따라 플랜드 푸시 전략 단기 대응력을 2월 달에 강화해야 될 것 같고 종목은 실적 호전. 그 다음에 실적들이 전반적으로 안 좋으니까 모멘텀 장세잖아요. 모멘텀 수반되는 제한적 종목상. 모멘텀 뭡니까? 딥시크 관련 수혜주. 그 다음에 트럼프 관세 정책과 관련해가지고 피해주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수혜주는 많지 않은데 피해주 쪽에 피해주가 아니면 수혜주죠. 대표적으로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 그래서 지난번에는 제가 이제 반도체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제가 전력기기 화장품을 얘기했는데 뺐어요. 자 1월 달에는 그 뒤로 상황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화장품은 미국의 관세 쪽에 피해주 쪽이니까. 대신 반도체는 여전히 괜찮으니까 AI 반도체,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제약바이오, 엔터, 신재생에너지 관련 종목 쪽에서 종목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항상 제가 일요일 날 8시에 유튜브 토마토 투자반점은 유튜브를 통해서 라이브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저녁 8시에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주는 딥시크 관세전쟁 찐 수혜주를 찾아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할 것 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